안녕하세요. 인천 나누리병원 척추센터 안건 원장입니다. 항상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네. 저는 다리가 자주 저려요. 근데 이렇게 약간 다리 저리면 그냥 혈액순환 문제다,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저희 척추 쪽 진료를 보시기 전에 하지정맥류, 혈액순환 이런 쪽 관련해서 진료를 보고 오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환자분들의 증상을 들어봤을 때 하지정맥류 증상이 더 많은 분들도 있고, 협착증 때문에 또는 디스크 때문에 다리가 저린 경우도 있죠. 그래서 특히나 협착증에 의한 다리 저림, 하지정맥류 같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다리 저림, 이거에 대해서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신경이 눌려서 다리가 저린 경우, 그리고 혈액순환, 혈관 쪽 문제 때문에 다리가 저린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가 같이 되는 경우도 있는 거 아니에요? 같이 있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표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하는 증상이 본인이 느끼시기에 자가 진단했을 때 둘 다 있다라고 하면 둘 다 검사해 보시면 됩니다. 시술만 해도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수 있나요?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수 있는 환자군이 있고 그렇지 않은 군이 있습니다. 그거를 감별하는 게 의사 선생님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환자분들은 누구나 수술을 원해서 제 발로 찾아오신 분들은 극히 드뭅니다. 당연히 몸에 칼을 대고 싶지 않아 하시고 상처를 내고 싶지 않아 하시죠. 하지만 수술로 해결해야 되는 케이스가 있고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저도 환자분들이 검사를 했을 때 수술을 해볼 수도 있고 시술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분인지 명확하게 감별을 해가지고 환자분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감별을 어떻게 해요? 제일 중요한 건 환자분의 증상입니다. 항상 증상과 영상의 심각도를 비교하고 평가를 하게 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술의 결정 원인이 되는 것은 이미 보존적인 치료를 많이 해보신 분들, 예를 들어서 디스크라던가 협착증 때문에 저희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물리치료, 약물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같은 주사치료까지 치료를 했지만 증상에 호전이 없던 분들, 그런 분들은 영상을 찍어봤을 때에도 굉장히 심각한 신경 압박이 확인이 됩니다. 그런 분들은 주저없이 수술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이제 수술을 승낙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죠. 사실 고령 환자분들은 거의 엔딩이 수술 아니에요? 고령 환자분들이 본인이 단순히 나이가 많기 때문에 수술을 걱정하시고 두려워하시고 피하실 때, 그때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80대 환자분인데 고혈압과 고지혈증만 있는 분, 그리고 50대 환자분인데 고혈압, 당뇨, 그리고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혈액투석을 주 3회씩 하시는 분, 두 환자분을 비교했을 때 수술적 치료가 더 용이한 분은 80대 환자분입니다. 고령의 어르신이더라도 기저질환이 심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수술을 진행을 하더라도 아무 탈 없이 잘 회복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이 때문에 걱정을 하지 마시고 병원에 오셔가지고 환자분이 실제로 수술이 가능한 상태인지 척추 전문의들 뿐만 아니라 내과, 마취과 선생님들의 평가를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수술을 권유하면 위험하지 않은 거니까 그냥 해도 된다. 맞죠? 애초에 위험하면 권유도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수술을 하는 게 수술에 따라 다르겠지만 심각한 기저질환이 있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출혈이 거의 없이 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권합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 심각한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인데 광범위한 수술, 그리고 많은 출혈이 예상되는 경우의 수술에는 저희도 환자분들께 수술이 어렵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절개도 막 조그맣던데 어느 정도예요? 최근에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단일공 내시경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양방향 내시경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할 경우에는 내시경 카메라가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절개, 그리고 실제로 수술을 진행을 해야 되는 카메라를 보면서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구가 들어갈 수 있는 절개가 필요하고, 두 절개 모두 1cm 미만의 절개만 있으면 저희가 수술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유합술, 나사고정술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각각의 치료를 위한 추가적인 절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막 길에서 보면 약간
약간 이렇게 된 유모차나 하체 같은 걸 꼭 끌고 다니세요. 근데 그렇게 계속 다녀도 괜찮아요? 되게 날카로운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괜히 이쪽 분야의 PD님이 아니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몸의 무게중심을 가운데가 아닌 앞쪽으로 치우쳐져서 걷게 된다면 워커를 잡는 뭐 손목이라던가 팔꿈치, 어깨 쪽에도 무리가 갈 것이고 사람이 몸을 앞쪽으로 숙이게 되면 앞을 보기 위해서 고개를 과도하게 젖혀야 됩니다. 그래서 목에 무리가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릎은 앞으로 굽게 되고 고관절은 뒤로 빠지는 그런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여러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좋은 보행 자세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워커를 사용하라고 얘기를 해주시기도 해요? 수술을 한 환자분들은 처음에 이제 수술 부위의 통증 등으로 인해서 보행이 어려워서 일시적으로 워커를 사용하긴 합니다. 하지만 퇴원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워커로부터 독립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워커로부터 독립을 하려면 결국에는 허리를 똑바로 편 자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가급적이면 워커를 사용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가보행이 돼야 퇴원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바로 퇴원하자마자 막 등산하거나 이렇게 해도 수술에 따라 다르겠지만 환자분들이 이제 수술을 하시고 퇴원했을 때 저는 처음에는 한 달 정도는 적극적으로 보행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평지에서 걷기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허리 수술한 부위에 충분한 자극이 되고 근력 손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난 이후에 환자분들께서 좀 더 적극적인 운동을 원하신다 라고 한다면 맨몸으로 척추 기립근 쪽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들, 흔히 저희가 코어 운동이라고 하죠. 그냥 코어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수영장 같이 다른 관절에 무리를 덜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걷기를 하시거나 가벼운 영법으로 허리를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시는 거죠. 등산 같은 경우도 경사가 심하지 않은 곳을 천천히 걸어 올라가는 방식의 등산은 할 수 있지만 가파른 언덕을 오르내리는 운동을 할 경우에는 그것이 수술한 부위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직후에 하는 운동으로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쉬엄쉬엄 걸어가고 이런. 그렇죠. 그래서 환자분들께 표현하는 거는 제가 보통 외래 오셨을 때 여쭤보시면 등산은 동네 뒷산 정도만 가볍게, 아니면 집 근처에 둘레길이 있으면 둘레길 운동만 좀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